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의 대학자이면서 자운서원에 잠들어 계신 율곡에게는 아주 훌륭한 누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매창인데요. 홍길동전을 쓴 허균과 이렇게 어떤 연결이 되는 그 기생 매창이 아니고요. 다른 매창입니다. 그래서 매창이 정말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또 그 아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창과 그 아들 조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자운산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저기가 바로 이제 이매창과 또 남편 옆에 조대남묘, 뒤에는 시어머니, 시부모님 묘소고 이 아래에 그 둘째 아들 부부의 묘가 있는데요. 여기 대개 남편이 죽으면 음, 이서위상이라고 해서 남편이 서쪽으로 묻히는 게 상석이 이제 남편이 그렇게 묻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매창이 서쪽으로 가 있고 또 중간에는 묘가 하나 정도 더 쓸 정도로 이렇게 공간이 떠 있으면서 조대남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양주조신의 선산인데요. 그럼 율곡은 왜 저 옆에 묘가 있는가? 처음에는 이제 매창이 여기 와서 묻힌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자원선 안에 있는 그 연못은 양주조신의 우답자리였다는 이야기가 내려오죠. 그렇다면 율곡은 땅이었고 산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묻힌 게 아니죠. 율곡리만 해만 해도 거기 이제 선조들의 묘소도 있고 땅도 꽤 넓었는데요. 그런 거는 아직도 누가 뭐라고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대남의 묘지명은 한 100여 년 뒤에 신명규가 썼는데 네, 이분은 그 조대남의 외손자의 외손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벼슬이 좀 높은 후손은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잘 전수가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 1960년대에 노산 이은상 선생이 비석의 글을 찬해서 지금 저렇게 세운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매창을 한번 알아보면은요. 이원수와 신사임당의 4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이제 매창이죠. 그래서 장녀이고요. 동생 율곡이 이렇게 이제 벼슬을 하면서 전쟁에 부족한 군량미 마련을 걱정하고 이러니까 서울들에게 곡식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낮은 벼슬을 주어서 군량미로 대체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율곡이 아주 참고로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업무에 활용을 했다고 하죠. 외손 현손 신명규가 매창사 100여 년 후에 지은 조대남 묘지명에 매창은 능히 경전과 사기에도 능하여 사리를 널리 알기 때문에 율곡이 크고 작은 일에 매양 의심만이 있으면 누나를 찾아와 자문하였다고 쓰여 있고요. 여중 지거리라고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이 23살에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금강산에 들어갔다 와서 막 인생이 막 괴로울 때 음, 저기 그 퇴계 선생님을 찾아뵙니다. 거기서 이제 2박 3일을 머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아주 유명한 학자 황기로 초서의 대가고 음, 가야금 뭐 이런데 모든 면에 다 대가였던 분을 찾아뵙고 그 인연으로 율곡의 동생인 옥산 이후가 황기로의 사위가 되면서 이렇게 장가를 듣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 황기로가 매창을 평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글씨와 검은고 시서화에 능하여 부녀자 중에 군자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조대남은 종부시 직장벼슬을 지냈는데요. 벼슬은 높지는 않았죠. 자, 그러다가 매창이 원주로 피난을 가다가 큰아들 조준과 함께 사망을 하여서 둘째 아들 조영이 자운산에 장사를 지내죠. 1592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군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매창이 그린 달과 매화도는요, 바로 저렇습니다. 그 5만 원권 뒤에 나오는 그림과 구도가 비슷한데, 거기 거는 더 이렇게 좀 가시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갔죠? 아주 곧게. 그런데 그림만 보자면 잘 모르는 저는 이 매창의 매화도가 더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썩은 둔치에서 새싹이 나오면서 달도 아스라이 피어 있고요. 그래서 매창의 이런 그림은 선이 굵으면서도 섬세한 기품을 골고루 갖추었다 이런 평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정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좀 많이 참고로 배웠다는 말도 내려오죠. 자, 임해창과 조대남의 묘는 이렇게 있고요. 이 앞에 바로 이제 그 둘째 아들 조영의 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의 묘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전에는 여기를 참 몇 번 올라갔었는데, 뭐, 부인이 창녕성 씨 이런 거, 그리고 또 그것을 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강의를 하려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많은 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의 거리가 또 생긴 것 같은. 자, 보시면 조영은 1572년에 태어나서 35년을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조영의 외삼촌인 옥산 이후는 30살을 더 많았음에도 조영보다 3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게 보면 참 관리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유는 이제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이고, 외할머니 신사임당의 솜씨를 물려받아 시서 화금의 대가인 외삼촌 이후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삼촌 이후의 장인 황기로는 조영이 4살 때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를 조영은 그 조대남 아버지를 15세에 잃고요. 어머니를 21세 임진왜란 때 잃고 세상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백일 따라 군산으로 장인어른과 이렇게 피난을 갑니다. 미수 허목이 나중에 이제 조영의 묘지명을 쓰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평생 남에게 화내는 일이 없었다. 시를 잘 읊고 필치가 오묘하였으며 산수화를 잘 그렸다. 천성이 세상 일에 관심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자 정주군 군산으로 피난을 갔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예술가 기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수어목의 군산 이유도기에 군산 이유도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호남에 피난을 갔을 때 김주를 만나 한 번 보고는 마음이 통하여 서로 어울리며 객지의 고생을 잊었다. 김주, 그 공이 그림의 서문을 썼는데 모두 이 첩에 담겨 있어 읽어보면 그때 서로 깊이 사귄 정을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고군산 이유도로서 현재 건국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멀리 산은 저렇게 그냥 단순한 필지로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김주 노인이고 이게 이제 조영 자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의 처가 성씨 부인인데요. 조영의 처는 성로의 딸로 양주에 살던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시자 할머니께 아주 잘 모시면서 지극정성을 했는데요.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요. 아버지가 장가를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늙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다시 혼인하였다가 좋은 아내를 얻지 못하면 어진 내 딸이 봉양함만 못하다 하면서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가를 해서도 집안간에 화목하였고 남편 조용히 이제 35세로 죽었다고 그랬죠. 상복을 이렇게 3년을 입는데요. 근데 6년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군에서는 모두 절비의 표상이라고 정표를 하였고요. 월사 이정부가 서호로 이곳을 방문할 때는 정표문에 반드시 절하며 경의를 표하였다고 합니다. 66세가 되어서 세상을 뜨매 아까 말한 그 조영과 자운산에 합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조영의 묘지명은 우의정 허목이 찬을 했고요. 그리고 절부행장은 여이징이라는 또 문인이 찬을 했는데
이분은 또 이렇게 묘지명을 참 많이 썼던 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공 아버지와 성씨 어머니가 행실이 참으로 훌륭하셨으니 오라 그 자손들이 잘 이어받아 길이 전해지리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허목은 선조 28년 태어나서 숙종을 살다 가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강성이에요. 본가는 양천이고 자는 문복, 호는 미수이고 시호는 문정옥인데 연천 사람이죠. 그 찬성 허자의 증손이고 할아버지는 허강이고 아버지는 현감 허교였고요. 어머니는 그 백호 임제의 딸입니다. 부인은 영의정 이원익의 손녀인데요. 광해군 7년에 정원노력의 글을 배우고 1617년 거창영감으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간 인연으로 한강 정구를 만나서 스승으로 섬기면서 거기 정신을 많이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하고는 조금 이렇게 먼데요. 아니, 먼 게 아니라 많이 멀죠. 기해년에 효종에 대한 조대비, 인조의 계비의 복상기간이 1년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소를 해서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효종의 복제와 묘순되는 것은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서인의 영수 송시열 등 서인은 실각하고요. 남인이 집권하자 허목이 대사원에 올랐으나 경신 대출첩으로 다시 또 이제 숙종이 남인을 내치죠. 그래서 서인이 다시 집권을 해서 관작을 허목이 삭탈을 당합니다. 삼척에 척주 동해비를 썼는데요. 이거를 쓰니까 그 거세던 파도가 뭐 이렇게 조용해졌다는 이런 신기 있는 글씨. 또 시흥의 그 영상 이원익 그 손녀딸 부인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원익의 비를 또 썼고요. 파주의 이성중 표문을 썼고 묵죽도와 미수 기원 등이 있습니다. 여의징은 선조 21년에 허목보다 6살이죠. 7살. 효종 7년에 돌아가시는데요. 자는 자구이고 호는 동강이며 본가는 함양이다. 인조반정이 일어나기 전 신병세라는 분이 가담할 것을 권고했으나 사양하였다고 합니다. 반정이 성공한 뒤에 인조는 여의징의 태도가 옳다며 벼슬을 주었으나 사퇴를 하죠. 그러면서 인조 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대제학을 거쳐 공조 참판에 이릅니다. 병자호란 때 종묘위패를 모시고 강화도에 들어갔고요. 청나라와 하의가 성립된 뒤 2조 참판을 거쳐 경기도 관찰사, 한성부 좌윤 2조 참판을 지내고 함경도 관찰사로 나가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성리학에 밝았으며 시에 능하여 많은 묘비명을 찬하였고 천문, 역산, 서화에도 능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맨 위에 있는 매창의 시부모 조건과 한산희 씨 합장묘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뒤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날이 바로 율곡제가 열리던 10월 8일에 자운산의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 행사가 있을 때 잠깐 다시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말 다른 분위기로 다가왔고 특히 여기 보시면 그 조건의 부인이 한산희 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산희 씨가 바로 그 유명한 토정 이지함의 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묘표명은 춘추관 기주관이던 신명규가 썼다고 했죠. 아까 이제 그 조대남의 외손의 외손 이렇게 썼는데 여기 정말 이지함 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정말 다른 눈을 가지고 다가가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토정 이지함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정 비결의 저자인데요. 토정은 보령에서 태어났는데 한산이시고 마포강변에 흙을 쌓아서 이렇게 토굴 밑에 이제 토굴을 딛고 살고 그 위에는 정사를 지어서 스스로 호를 토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려 말에 모근이색의 7세손이고 화담 서경덕의 문화에 들어가서 역학, 의학, 수학, 천문지리 등 각 분야를 습득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충주에 처가에 살던 이지함이 어느 날 갑자기 가솔들을 끌고 고향으로 왔는데요. 처가에 기운이 없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다음 날 장인 모산수가 충주에서 역모를 일으킨 이용남의 추대를 받은 혐의로 장사를 당하는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지함은 안명세와 매친했는데 이 안명세가 을사사화에 대한 내용을 사초에 정확하게 기록했다가 체포되어서 고문받아 목숨을 잃은 것을 보고 출사의 뜻을 접습니다. 조카 이산에는 숙부 토종 이지함의 묘발명에서 이렇게 씁니다. 배 타기를 좋아하여 큰 바다를 마치 평지처럼 밟고 다녔다. 나라 산천을 멀다고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험하다고 건너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간혹 여러 차례 추위와 더위가 지나도록 성처 없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분이시죠. 자, 율곡이 선조 11년에 경영일 일기에서 쓴 그 토함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산영감 이지함은 어려서부터 욕심이 적어서 외계의 사물에 인색하지 않았다. 기질을 이상하게 타고나서 춥고 더운 것은 물론 배고픈 것도 능히 견딜 수 있었다. 겨울에 벌거숭이로 매서운 바람 속에서 앉아 견딜 수 있었으며 열흘 동안 곡기를 끊고도 병이 나지 않았다. 죽지 않은 건 물론이었고요.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두터워서 형제간에 자기 소유를 따지지 않았다. 재물을 가볍게 여겨서 남에게 주기를 잘했고요. 세상의 화려함이나 음악, 여색에 이렇게 담당하여 아랑곳하지 않았고 또 성질의 배타기를 좋아하여 바다에 떠서 위태로운 파도를 만나도 놀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원은 선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정 이지함에 대해서 신이 이 세상에서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이 셋이 있는데 이지함, 성원, 이입니다. 세 사람이 성취한 학문은 다른 점이 있지만 깨끗한 마음과 욕심을 적게 가지는 자세 그리고 뛰어난 행실이 세상의 모범이 되는 것은 똑같은데 신이 일찍이 그들의 만에 하나라도 닮아보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분은 실학의 근본을 설파했다고 이렇게 평을 받는데요. 내가 일병이 되는 고을을 얻어서 정치를 하면 가난한 백성을 부자로 만들고 야박한 풍속을 돈독하게 하며 어지러운 정치를 다스려 나라의 보장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민생 안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실천하면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가르쳤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잘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설파를 했어요. 어휘하다면은 그가 무인도에 들어가서 박을 심어서 그걸 팔아서 판 돈으로 곡식을 사들여 빈민을 구제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마포나루는 특히 선박을 통해 조선 팔도의 물산이 유통되는 장소였었죠. 제일 큰 나라가 마포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업과 무역을 눈을 뜬 계기가 되었고요. 토정은 일찍이 다른 나라의 상점 몇 척과 통상하여 전라도의 가난을 구제하거나 했으니 그 뛰어난 소견은 진실로 미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지함은 당대의 뛰어난 풍수가나 예언가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의 기이한 행적과 예언은 아주 무수히 전해질 뿐만 아니라 정통 사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명가의 후예로서 정통 유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그는 가끔 그 무쇠솥을 머리에 쓰고 그 위에 페랭이를 얹어 쓰고 밤낮으로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자고 싶으면 길가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서서 자면 오가는 소나 말이 부딪혀도 깨지 않고 오르길 후에야 깨어났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시냇가에 솥을 걸어서 밥을 지어 먹고 그걸 또 씻어가지고 다시 말려서 머리에 쓰고 페랭이 또 쓰고 이러고 다녔다고 동패락송에 실려 있죠. 10여일이나 익힌 음식을 먹지 않고 한여름에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 국조인물고에도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남학신을 신은 채 구부정한 모습으로 시장에 다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으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고 선조 수정실록에 나와 있죠. 포천영감, 아산영감이 되어서는 민생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포천영감이 됐을 때는 전라도 만경현에 버려져 있는 양초주와 이런 섬을 포천에 소속시켜주면 고기 잡는 일과 소금 굽는 일을 일으켜 수년 내 수천석을 얻어 백성을 구제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아산영감이 되어서 내려갔을 때는 거린성을 만들어서 거린과 노약자 보호에 나서는 한편 평소 구상했던 싱어책을 상서문을 조정해 올렸어요. 그 내용은 백성들의 공공한 생활상을 알면서 군역에 넣는
공공한데 이렇게 군인들을 이제 노역에 이제 잡아 가는 거죠. 잡아 이제 그거를 다 하라고. 그런 그릇된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인데요. 선조가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뜻은 옳다고 답했을 뿐 정사에 반영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참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 안 될 때죠. 그리고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토정비결로 기억되는 사람인데요. 초상을 당한 조원을 조문하기 위해 인천을 갔는데요. 토정이 그날 밤 혜성이 하늘에 뻗치자 조원이 조짐을 물었어요. 그러자 이지함은 혜성은 길면서 더딘 것과 짧고도 빠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10여 년 뒤에 천하에 반드시 큰 난리가 있어 백성이 참살당해도 세상에 이를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러니까 꼭 옛글을 읽어서 뭐 이제 국가에 필요한 인물로 보답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토종유고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15년 뒤에 피가 천리를 흐르게 함이 있을 것이다. 하여 장래에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을 했다 합니다. 과연 선조 25년 1592년에 그런 예언이 맞았죠. 임진왜란. 토종비결은 순조 이후에 민간의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도 이제 자랄 때 새해만 되면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께 토종비결을 봐달라고. 근데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데 나쁘면은 정말 또 올해 괜히 그렇게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조 이전에는 윷가락점들을 많이 봤다고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율곡의 누님 매창과 그 아들 그 율곡의 조카 조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그때 또그 묘지에는 이렇게 이제 그 토정이지암의 누이도 있고요. 허목 선생이 그 돌도 썼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자운산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음, 뒤에 나와 있는 배경이 바로 매창의 달과 매어도 그림인데요. 그러면서 자운산의 이런 이야기들과 매창, 조영 이런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